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여러분 주식이 50배가 올라도 50%가 빠지잖아요. 5000% 올랐는데 50% 빠져도 개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PB점에 있을 때 보면은요, 개인분들이 참 이게 희한한 게 심리가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한광통신이 차트를 보시면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 원짜리가. 근데 위에서 한 50% 빠졌어요 지금. 그죠? 근데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들은 심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내역이랑은 다르죠? 피어하고 포모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바로 묻지마 투자죠. 포모입니다. 사실 근데 이때 팔아야 되는 거죠. 피어, 공포입니다. 이때 밑으로 던져버리죠. 사실 이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피어가 국면이 아주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겁나는 거죠, 이제 슬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산을 많이 다니는데 올라갈 때 모르는데 올라가 보면 밑이 아득해 보입니다. 한참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5000% 오르고 50% 빠졌는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패닉입니다. 패닉셀이 나오고 있어요. 손절매나 실망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기관 애국인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동향 압니다. 그리고 PB점에도 있어봤어요. 개인들의 동향도 압니다. 거의 뭐 죽을 지경이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대한광통신 원래 이 종목은 여러분 올라간 게 왜 올라간 겁니까? 실적이 좋아서 재무구조가 우량해서 천만에 맞서입니다. 네이버 검색상에 보면은요, 대한광통신 퍼하고 ROE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실적 안 좋고 재무제표 엉망입니다. 수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감, 포모의 심리로 올라간 거죠. 원래 출발은 뭐였냐면 젠슨항, 엔비디아에서 코리언트와 루멘텀, 미국의 광통신 회사인데 여기다 12조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왜 투자하는 걸까요?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젠슨항이 왔다 갔는데 젠슨항이 뭐라 그랬냐면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베라나 루빈 같은 AI 칩은 일종의 슈퍼카입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근데 슈퍼카는 뭐가 필요합니까? 잘 닦여진 뻥 뚫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도로가 뭘까요? 바로 광통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도로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페라리가 여러분 흙탕길을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I 칩이 생성한 많은 AI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전달하는 채널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코리언트와 루멘텀에다 6조씩 12조를 투자한 겁니다.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50배나? 뭐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것도 있고 미국 회사 인수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지금 빠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매수가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닷컴 버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기사가 나왔어요, 아예. 닷컴 버블 때 보면은요, 제가 그때 PB 초년병이었는데 이 닷컴만 붙으면 주식이 20배, 30배, 100배씩 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비이성적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미쳤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고도 한참을 더 갔어요. 3년을 더 올랐어요. 인구에 해자되는 표현 아닙니까? 비이성적 과열. 근데 그러고도 많이 갔고 실제로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좋거나 재무제표가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간 거죠. 심리로 간 겁니다. 테마주고 보통 그렇죠. 광통신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근데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버블이 생기긴 하겠죠. 실적이나 재무제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처음으로 큰 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주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짧게 조정 마치고 계속 갔거든요. 근데 급등이 나옵니다. 나왔다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PB 때 경험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급등주 있지 않습니까? 10배, 20배, 30배, 40배 가는 종목들. 올라갈 때는요, 갖고 있는 고객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이유 그거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직 올라간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러다 이렇게 큰 조정이 한번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 부르습니다. 왜 안 팔았느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들은 왜 연락을 안 받았을까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보통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팔고 바닥에 사겠다는 심리죠.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적당히 신호가 나오면 팔고 기다렸다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못하는 게 또 있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잘 못합니다. 한 방에 다 끝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대기에 걸리는 겁니다. 거래 터진 거 보면은요. 대한광통신 지금 2만 원대 이상에서 다 물려 있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수급을 봐야 됩니다. 대한광통신은 대주주와 국민연금 지분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을 했죠.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싹 털렸습니다. 누가 물량을 들고 있을까요? 개인들 중에서 특히 슈퍼개미입니다. 슈퍼개미가 물량을 7년에서 8년에 매집했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의도 종목회의를 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결국은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무려 5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차트를 보시고 다음에 이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은요.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40%입니다. 바닥에서 50배 오르고 40배 넘게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이 내려갈 때 여러분 두 가지 국면이 있죠. 조정이 있고 하락 국면이 있습니다. 조정은 내려갈 때 비중은 늘려야 됩니다. 하락은 올라갈 때 비중은 줄여야 돼요. 기준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락 국면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단기 추세가 끝났어요. 하나가.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 기관 외국인은 물량을 자동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20%에서 안 팔았다가 지금 40%까지 넘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겁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외국인들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팔다가 멈췄어요. 매수가 진행 중인데 네 가지 단계입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입니다. 여기서 3분의 1 정도 물량을 매집하고 나머지는 올라가면서 사버립니다. 그냥.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 매물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려는 시도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원래 공매도는 여러분 매도가에서 플러스 20% 올라가면 무조건 손절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강제 상한이에요. 주식을 샀다 빠지면 손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에게 3만 원까지 갔었다? 어떻게 됩니까? 2만 원 밑에 때렸던 애들은 무조건 강제 상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강제 상한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보니까. 숏 스퀴즈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거의 일단나게 됐죠. 이제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용히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죠. 두 번째 공매도 스퀴즈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방 압력이 커지긴 하지만 한쪽은 사고 한쪽은 때리고 있죠. 단기 바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광통신 의외로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기관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던 건 뭐 때문이냐면 이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요. 삼전 닉스 안 팔아도 된다. 비중은 늘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국민연금 쓴 기자가 뭘 모르는 겁니다. 팔 수 있습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4대 증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삼성, 미래, 한투, NH. H사에 근무할 때 제가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는데 얘네들 리밸런싱은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지금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는 종목은 다 리밸런싱 대상이에요. 삼전, 닉스,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50배가 올랐어요. 리밸런싱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관 외국인은 물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비중을 줄인다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20% 밑으로 터치하고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연금 리포트 안에 리밸런싱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광통신은 어디까지 팔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대한광통신을 여러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광통신 대응전략 자료와 함께 그리고 여기 새롭게 추가될 종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팔 종목보다는 살 종목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히든 종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미리 여러분 연금 리포트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일단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락이 나온 거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 판다니까 기관이익이 매도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 그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기관외국인들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매도할 때 고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간 매도로 밑으로 때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시장가 매도입니다. 여기서 다 팔아요. 많이 빠졌겠죠. 그러면 다시 밑에서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되고 다시 구간 매수, 그 다음에 호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가 매수를 해서 급등 나올 때 마지막에 다시 이게 고가 매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패턴이.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거의 일단락이 됐고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죠. 공매도 세력들은 스퀴즈가 끝났기 때문에 상한이 끝나고 다시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시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요. 대한광통신을 줄였다. 팔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7% 마이너스예요. 42%. 그리고 SDI 샀다. 보수들은 이미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기사화 됐으니까 이 노출이 된 거죠, 이미. 그리고 닷컴 버블. 그때랑 비교하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갖고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첫 번째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잘해야 됩니다. 꺾였을 때. 어지간하면 팔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때 무조건 사야 돼요. 오히려 더 질러야 됩니다. 매수 타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 투자가 모멘텀이 된 거죠. 코일러트 루멘텀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합니다. 왜? 엔비디아에 만드는 슈퍼카 AI 칩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좋은 도로, 바로 그게 광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르게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된다.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맞습니다. 실적 안 좋고 재무구조 안 좋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거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수혜주를 가려야 돼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고 재무관리는 숙제다. 실적은 나왔는데 재무구조가 아직 안 좋다는 거. 중요한 거죠, 이거. 어쨌든 데이터 센터 납품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 지분을 인수합니다. 왜 인수하는 거죠? 미국의 광통신 회사인데 바로 빅테크.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빅테크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두보를 만든 거죠. 대형광통신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광소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면서 광통신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광통신에 들어가는 광소물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가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모멘텀이 된 건 엔비디아 투자죠. 코일런트 루멘텀 여기다 투자하죠. 12조로 투자합니다. 두 번째, 젠슨항이 한마디 때문에 올라간 거죠. 슈퍼카와 도로 비교를 했죠. 세 번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자. 미국의 데이터 센터 납품 이력도 있고 인캡 아메리카 지분도 인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실제로 광소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광통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포모의 심리로 올라왔어요. 실적이나 재무구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려 50배, 5,000%가 오른 종목이에요. 차트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깨고 내려갔죠. 완전히 61선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격이 좁아집니다. 주식은 이격을 좁혀야 멀리 갑니다. 이격 조정이 나올 때 그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주봉이죠. 아까 제가 비유를 해드렸죠. 개인들은 절대 잘라 먹을 줄 모릅니다.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 걸리는 겁니다. 2만원, 3만원대에서. 그죠? 여기서 세력들이 흔들어 버리고 뺀 다음에 다시 갈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뺄 수도 있어요. 추격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죠. 7년, 8년 매집하고 개인들 물량을 싹 털었습니다. 슈퍼개미가 일단 매집을 했죠. 주식이 원래 여러분 이 매집하는 기간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50배. 그리고 마이너스 50%. 지금 대형광통신은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 크게 맞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여기서 한번 더 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를 판 다음에 땡길 수 있고 바로 급반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한번 세력들이 털거든요. 내려갈 때 손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력들은 양쪽으로 다 털어버립니다. 털리시면 안 돼요.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 신호화 패턴, 매매 타점, 그 다음에 대형광통시가 유사한 패턴의 히든 종목도 포함시켜놨습니다. 010-3158-8575 대안하고 알려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43분이나 입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니까. 광속 상승, 광속 추락이죠.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통해서 또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리포트, 국민연금 리밸런싱 리포트입니다. 제가 어렵게 예전 H사에서 입수했는데요.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어디까지 살지가 정해졌습니다. 여기 플랜이 들어가 있어요. 지분 5% 이상에 100% 이상 오는 종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삼전닉스, 대한광통신 다 해당돼요. AI 인프라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추가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리포트가 될 겁니다. 3158-8575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통신 관련 대응 전략 자료, 대한 리포트가 있죠. 그 다음에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대한은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연금이라 보내시면 연금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연금 리포트랑 대한광통신 리포트 있죠? 요 같이 보내드립니다. 두 개는 같이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새롭게 추가할 종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선침해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끝까지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깨고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절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심리입니다. 이격이 좁아지고 급락이 나왔을 때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급등주가. 쫓아가서 파시면 안 됩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매수 타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박 대표가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때 20배, 30배, 50배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무조건 팔았습니다. 더 내려갈 거라 보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게 5,000%가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잖아요. 거의.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찍고 더 많이 갑니다. 바로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대한광통신은 여러분 일종의 성장주입니다.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보다는 나중에 AI 시대가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더 광범해졌을 때 광통신이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수치, 실적, 재무구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숫자로 표시가 안 됩니다. 50배든 100배든. 올라가다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깨지고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조건 베팅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박 대표가 타점을 확실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대응하기 힘듭니다. 이거. 의외로 물량이 별로 없어요. 광통신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그리고 여러분 문자를 통해 제가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 그랬죠.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아울러서 연금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을 매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AI 종목이 많으신 분들 계좌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그리고 로봇, 원전, 그리고 광통신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새롭게 추가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밸런싱 리포트, 문자 연금이라고 보내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 두 가지 리포트, 연금 리포트와
강통신 리포트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을 때 보면은 개인들이 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피어의 국면이죠. 그죠?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올라간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개인들이 당합니다. 피어일 때 사야 되는데 손절해버리고 호모일 때 팔아야 되는데 쫓아가 사버립니다.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기관들은 이미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구간 매수로 바뀌는 순간 급등 나옵니다. 왜냐? 고매도 세력들이 때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지금은 고매도 때리는 숫자가 줄었어요. 이러다가 이게 스키즈로 바뀌죠. 그때부터 주가 급등입니다. 저점 매수 타점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가 매수니까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급락할 때, 밑으로 흔들 때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듯 하다가 빠져버렸죠.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가 필요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